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따뜻한 커피 향에 이끌려 주방으로 향하시나요? 아니면 짭짤한 된장국 냄새에 밥상 앞에 앉으시나요? 혹시 물 한 잔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이 익숙한 아침 루틴이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인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파헤치고 신장을 지키는 간단한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 이승호,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약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왜냐고요?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15년 전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더군요.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꾼 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엔 가벼운 등산까지 즐깁니다. 67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짠 김치찌개와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5%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박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습관의 문제를 설명하고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하자고 다독였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승호 박사님, 아침만 바꿨는데 다리가 가볍고 잠도 푹 자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어요. 그 미소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혈액을 깨끗이 걸러주고 혈압을 조절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아침 습관과 이를 바꾸는 쉬운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단 30분. 아침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10과 20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한 비결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신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은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며 독소를 제거하고 혈압과 체액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작은 콩팥 2개가 없으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차고 균형을 잃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성인 9명 중 1명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95%는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왜냐고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조용히 망가집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증상을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리가 퉁퉁 붓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길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신장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72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큰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찾아오셨을 때 다리가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였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박사님, 아침에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5%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는데도 심장이 망가진 이유는 바로 아침 습관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의 원인을 당뇨나 고혈압으로만 생각하시죠. 물론 이들도 큰 원인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깨달은 건 일상 속 작은 습관, 특히 아침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신장을 서서히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팍 할머니처럼 아침에 짠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거나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 신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팍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아침 루틴으로 6개월 만에 다리 부종이 사라지고 다시 손주들과 시장에 다닐 수 있을 만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 영웅이 지치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 속 독소가 쌓이고 혈압이 치솟으며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죠. 75세 김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짠 된장국을 드시고 물 대신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다 소변량이 줄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져 있었죠. 박사님,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몇 가지 아침 습관을 바꾼 뒤 김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피로가 줄고 밤에 푹 자는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며 이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아침 습관과 이를 바꾸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침 30분을 조금 다르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10, 20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습관이 신장을 망치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에 향해 끌려 주방으로 향하시나요? 그 깊은 향과 따뜻한 온기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아침 루틴이 신장에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가까이 신장 전문의로 일하며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얼마나 신장을 망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나쁜 습관, 공복에 커피 마시기의 위험과 이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무려 30%까지 줄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독소를 제거하는 정수기 같은 기관인데 혈류가 줄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특히 아침엔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5배 높아진 상태라 카페인이 이 염증 반응을 더 부추겨 신장 섬유화를 가속화하죠. 게다가 커피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입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67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박사님, 커피 없이 아침을 못 버텨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다리가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 신장결석이 발견되었고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그녀는 절망했어요. 박사님,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녀에게 공복 커피를 따뜻한 물로 바꾸고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되 적당히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이영자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피로가 줄고 소변도 맑아졌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그녀의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공복 커피의 위험을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아침은 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신장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카페인의 부작용을 줄이고 신장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저도 한때 아침 커피를 끊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물로 바꾼 뒤 85세인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공복 커피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또 다른 흔한 아침 습관, 짠 음식 섭취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한 그릇이 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 짭짤한 맛과 따뜻한 온기가 한국인의 아침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아침 식사가 신장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50년 가까이 신장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짠국이나 과다한 소금 섭취가 신장을 얼마나 망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쁜 습관, 짠 음식과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과 이를 바꾸는 쉬운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국은 빠질 수 없는 존재죠. 특히 아침에 따뜻한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한 그릇은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10g을 훌쩍 넘깁니다. 과다한 나트륨은 혈액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높이고 신장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심하면 신장에 나트륨이 쌓여 소금 신장이라 불리는 돌처럼 굳은 상태를 만들죠. 이렇게 되면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아침에 먹는 짠 국 한 그릇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74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짠 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박사님, 국 없이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게 우리 집 아침 풍경인데. 그는 제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죠. 하지만 몇 년 전 다리가 퉁퉁 붓고 혈압이 치솟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5%까지 떨어져 있었고 고혈압 때문에 신장 혈관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국이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최 할아버지에게 짠 국을 줄이고 싱거운 아침 식사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2개월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혈압이 20mm로 낮아지고 다리 부종도 사라졌어요. 이제 아침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의 밝은 목소리는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의 위험을 간과하십니다. 특히 아침은 신장이 하루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과다한 소금은 신장을 지치게 하고 혈압을 높여 심장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70세 김옥순 할머니의 사례도 기억나네요.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짠 젓갈과 김치찌개를 드셨는데 소변량이 줄고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검사해보니 신장에 나트륨이 쌓여 기능이 30%까지 떨어져 있었죠.
박사님,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요. 싱거운 채소 수프와 저염 반찬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그녀는 피로가 줄고 잠도 더 잘 잤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쉬운 변화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녀의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짠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소금을 줄이는 첫걸음은 간단한 채소 수프나 저염 된장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된장국을 끓일 때 된장을 반 스푼만 넣고 멸치 육수 대신 물에 채소만 넣어 끓여보세요. 맛이 심심하다면 고춧가루나 생강 같은 천연 양념으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은 한두 조각만 드시고 대신 싱싱한 샐러드나 데친 시금치를 곁들여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신장에 좋은 아침 식단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때 짠국을 즐겼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 저염 식단으로 바꾼 뒤 85세인 지금도 매일 활기차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침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만 줄여도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자, 짠 음식의 위험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또 다른 흔한 아침 습관, 물을 마시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넘게 물을 섭취하지 못해요. 그 결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죠. 이 작은 습관, 물 한 잔 마시지 않는 것이 신장을 망치는 세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신장 전문의로 일하며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습관의 위험과 신장을 살리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수면 중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농축된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신장결석, 저산소증,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하면 신장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기관인데 물이 부족하면 그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물 한 잔, 이 간단한 행동이 신장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70세 김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밥을 먹거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박사님, 물 마시는 게 귀찮아서 그냥 커피나 차로 대신했어요. 그는 제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하며 멋쩍게 웃으셨죠. 하지만 몇 년 전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5%까지 떨어져 있었고 소변량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김 할아버지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6주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소변량이 늘고 피로도 줄었어요. 아침마다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아침 물 한 잔의 중요성을 간구하십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조용한 영웅이에요.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이 영웅은 지치고 맙니다. 68세 이유키 할머니의 사례도 기억나네요. 이 할머니는 아침에 물 대신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죠. 검사해보니 신장결석이 발견되었고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물을 안 마신 게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해요.
따뜻한 물을 아침 루틴에 추가한 뒤 2개월 만에 그녀는 부종이 줄고 에너지가 넘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박사님, 물 한 잔이 이렇게 기적 같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웃음이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 300ml, 약 한 잔 반 정도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이 묽어지고 신장의 독소를 더 쉽게 걸러낼 수 있죠. 만약 물맛이 심심하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꿀 한 방울을 추가해도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가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저도 한때 아침 물을 소홀히 했지만 이 습관을 바꾼 뒤 85세인 지금도 매일 활기차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물 한 잔, 이 작은 행동이 신장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침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또 다른 흔한 아침 습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가공식품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거르시거나 간편하게 햄, 소시지, 시리얼로 식사를 대신하시나요? 바쁜 아침에 그런 선택이 편리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침을 거르거나 가공식품으로 채우는 것은 신장을 망치는 네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50년 가까이 신장 전문의로 일하며 저는 이 습관이 신장을 얼마나 빠르게 지치게 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습관의 위험과 신장을 살리는 간단한 대안을 함께 알아볼게요.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16시간 이상 금식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장시간 굶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질소 독소가 생기고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이 독소를 걸러내느라 밤낮 없이 일해야 하죠. 게다가 햄, 소시지,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은 인산염, 아질산염, 고과당 시럽, 숨은 나트륨이 가득해 신장을 더욱 망칩니다. 이런 성분들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한 끼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71세 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머니는 다이어트를 위해 원밀 다이어트, 그러니까 하루 한 끼만 먹는 식단을 2년간 이어왔어요. 박사님, 아침을 거르면 살도 빠지고 속도 편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하며 힘없이 웃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 몸이 붓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져 있었고 유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3배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신장 쇼크 상태였죠. 박사님, 다이어트가 신장을 망칠 줄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권했고 3개월 뒤 그녀의 신장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아침 밥을 먹으니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밝은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처럼 아침을 거르거나 가공식품으로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69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도 기억나네요. 최 할아버지는 바쁜 아침을 보내느라 시리얼이나 소시지로 식사를 대신했어요. 그러다 피로감과 다리 부종이 심해졌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냥 간편하게 먹은 게 이렇게 문제일 줄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저는 그에게 가공식품 대신 간단한 자연식 아침을 추천했어요. 2개월 뒤 그는 활기를 되찾았고 박사님, 아침밥 한 끼가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신장의 생명줄이에요.
그렇다면 아침 식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으로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통기리와 블루베리를 얹은 요거트 한 그릇, 또는 삶은 달걀과 데친 시금치를 곁들인 밥 한 공기가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고품질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사과 한 알이나 찐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드셔보세요. 중요한 건 가공식품의 인산염과 나트륨을 피하고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나중에 신장에 좋은 아침 식단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때 바쁜 아침엔 시리얼로 식사를 대신했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 자연식으로 바꾼 뒤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한 끼를 바꾸는 것만으로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자, 아침을 거르거나 가공식품을 먹는 습관의 위험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신장에 해로운 또 다른 습관, 약과 건강보조제 남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관절이 뻐근하거나 피로를 느낄 때 진통제나 건강보조제를 꺼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약 한 알이 빠르게 증상을 덜어주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습관이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50년 가까이 신장 전문의로 일하며 약과 건강보조제 남용이 신장을 얼마나 빠르게 망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치는 추가 위험 습관, 약과 건강보조제 남용의 위험과 이를 바꾸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진통제, 고용량 비타민, 각종 건강보조제는 신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로 이런 약을 먹으면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느라 2배로 힘들게 일해야 하죠. 예를 들어 흔히 사용하는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신장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고용량 비타민 C나 T 혹은 알약 형태의 건강보조제도 신장에 부담을 주며 심하면 신장결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기관인데 이런 독성 물질이 쌓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약 한 알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68세 정수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관절통 때문에 매일 아침 진통제를 2알씩 먹었어요. 박사님, 약을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아서 당연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하며 힘없이 웃으셨죠. 하지만 몇 년 전 다리가 붓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박사님, 약이 문제일 줄 몰랐어요.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정 할머니에게 진통제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약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니 몸이 가볍고 통증도 줄었어요.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수영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약이나 건강보조제의 위험을 간과하십니다. 72세의 박진호 할아버지의 사례도 기억나네요. 박 할아버지는 TV 광고에서 본 고용량 비타민제를 매일 아침 먹었어요. 박사님, 비타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더 먹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하지만 소변량이 줄고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비타민제를 줄이고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2개월 뒤 그는 활기를 되찾았고 박사님, 약을 줄이니 몸이 훨씬 가볍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약은 신장의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약과 건강보조제 남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에 공복으로 약을 먹지 마세요. 특히 진통제나 건강보조제는 식사 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셔야 합니다.
둘째, 약을 먹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사는 진통제나 비타민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셋째, 약 대신 생활 습관으로 증상을 관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절통이 있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방법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도 한때 피로를 덜기 위해 비타민제를 먹은 적이 있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 약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바꾼 뒤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약을 신중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자, 약과 건강보조제 남용의 위험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신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회복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망치는 4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공복에 커피 마시기, 짠 음식 섭취,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그리고 약과 건강보조제 남용까지 이 작은 행동들이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30분, 이 황금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신장이 10-20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 혈액이 농축됩니다. 이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독소 배출을 돕죠. 물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보세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시작한 뒤로 소변량이 늘고 다리 부종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아침이 상쾌해졌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로, 공복에 커피는 절대 피하세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카페인이 신장 혈류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아침 커피를 즐겼지만 따뜻한 물로 바꾼 뒤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어요. 75세 이영철 할아버지는 공복 커피를 끊은 뒤 2개월 만에 피로감이 줄고 소변이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커피를 조금 참았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의 웃음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 식사는 꼭 싱겁게 드세요. 짠 국이나 젓갈, 가공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채소 위주의 저염 수프나 데친 시금치, 삶은 달걀 같은 자연식을 드셔보세요. 된장국을 좋아하신다면 된장을 반 스푼만 넣고 채소와 두부를 듬뿍 넣어 끓여보세요. 맛이 심심하다면 생강이나 고춧가루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72세 최옥순 할머니는 짠 김치찌개를 저염 채소 수프로 바꾼 뒤 혈압이 15mg 낮아졌어요. 박사님, 싱거운 국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요. 그녀의 환한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약과 건강보조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진통제나 고용량 비타민은 신장에 독성을 줄 수 있으니 함부로 먹지 마세요. 관절통이나 피로가 있다면 약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77세 이정은 할아버지는 이 4가지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뒤 신장 기능이 20%나 개선되었어요. 박사님, 아침만 바꿨는데 다리가 가볍고 잠도 잘 와요. 손주들과 공원에 갈 힘이 생겼어요. 그의 활기찬 목소리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아침 30분을 조금 다르게 보내는 것뿐입니다. 저도 85세의 나이에 이 습관들 덕분에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싱거운 아침 식사, 신중한 약 복용.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신장에 좋은 아침 식단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망치는 아침 습관들과 이를 피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공복 커피, 짠 음식, 물 부족, 가공식품, 약 남용까지 작은 습관들이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셨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신장은 올바른 식단으로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신장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아침 식단을 소개할게요.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익숙하고 간단한 재료로 여러분의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신장의 친구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통기리와 베리류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통기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해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신장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80세 김옥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통기리와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셨는데 4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부종이 사라졌어요. 박사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신장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통기리는 따뜻한 물에 불려 부드럽게 드시거나 베리와 함께 간단한 스무디로 즐겨도 좋아요. 두 번째로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을 추천드립니다.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인산염 때문에 신장을 망치지만 달걀은 노폐물을 적게 남겨 신장의 일을 덜어줍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소시지를 먹었지만 삶은 달걀로 바꾼 뒤 신장 기능이 15% 개선되었어요. 박사님, 달걀이 이렇게 가볍고 맛있을 줄 몰랐어요.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의 활기찬 목소리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는 소금을 조금만 넣고 파나 당근 같은 채소를 더해 풍미를 살려보세요. 세 번째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살짝 데쳐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이 채소들은 체내 산성을 완충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시금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장 건강에 좋아요. 단, 중증 신부전이 있다면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73세 최순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금치를 데쳐 샐러드로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 그녀는 피로감이 줄고 소변이 맑아졌다고 했죠. 박사님, 채소가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미소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채소를 데칠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올리브 오일 한 방울로 버무려 드셔보세요. 네 번째로, 찐 고구마나 단호박을 아침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이 음식들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혈당 급등을 막고 천연 칼륨이 풍부해 신장 혈류를 개선합니다. 79세 이정옥 할머니는 아침에 시리얼 대신 찐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어요. 2개월 뒤 그녀는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했죠. 박사님, 고구마가 이렇게 달콤하고 몸에 좋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고구마나 단호박은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쪄서 드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사과나 적포도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사과는 펙틴이 풍부해 독소 배출을 돕고 적포도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으로 신장 혈류를 개선합니다. 77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기 시작한 뒤 소변량이 늘고 피로가 줄었어요. 박사님, 사과 한 알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의 웃음은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과나 포도는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은 모두 간단하고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저도 85세의 나이에 이 식단을 실천하며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메뉴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활기찬 하루를 선물할 겁니다. 자, 심장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이 모든 비결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방법을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을 망치는 4가지 아침 습관과 이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심장에 좋은 음식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공복에 커피 마시기, 짠 음식, 물 부족, 가공식품과 약 남용이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과 싱거운 식단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이 모든 비결은 단 하나, 아침 30분을 조금 다르게 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이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아침을 바꾸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혈액을 묽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30분 뒤엔 짠 국이나 가공식품 대신 통기리, 삶은 달걀, 시금치 샐러드 같은 싱거운 식사를 드세요. 셋째, 공복에 커피와 약은 절대 피하세요. 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활기찬 하루를 선물할 거예요. 86세 박정희 할머니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머니는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고생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요. 이 체크리스트를 6개월간 실천한 뒤 그녀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매일 아침 손주들과 산책할 힘을 되찾았어요. 박사님,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그녀의 환한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너무 늦은 때는 절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실천해 보신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물 한 잔으로 피로가 줄었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건강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심장을 지켜보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이승호 박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